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나빠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야. 그래서 바로 이 이기적인 부분을 예전에 유시민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겨울에 버스를 타고 버스가 가는데 버스가 10,000원 버스야. 그런데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추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10,000원 버스를 진보들은 버스 기사님이 지나치려고 하면 아무리 복잡해도 밖에 사람들 저렇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 태우고 갑시다. 이게 진보고, 버스 기사가 버스 정류장에 멈추려고 하는데 보수들은 기사님 여기도 지금 버스 복잡해 죽겠는데 사람을 더 태우려고 하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가고 저 사람들 내버려 둡시다. 이게 보수라는 거죠. 노 대통령께서 이제 봉하마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버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부산에서 진영 가는 버스인데 중간에 어디 섰어요. 버스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운전사 양반 그만 태워서 비잡다, 이제 경상도 말로 비잡다 그만 태워서 이러면 이거 보수예요.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같이 타고 가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보래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보수 진보 분류법이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다른 사람의 소망에 감응하는 능력의 차이라고 봐요. 그 감응 능력이 적은 사람이 보수가 돼요. 그 감응을 잘하는 사람이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는 무슨 노동자 계급이라서 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노동자 계급에 속해도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지 모르면 자기 임금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강남에 사는 뭐 몇백억 부자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은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짐승은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줄 아는 인간과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극히 약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전문용어로 따옴표 치고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진보만 좋게 이야기하고 보수를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아무래도 보수는 개인적 욕심을 정당화하는 대신에 진보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진보 중에 위선적이다. 요즘 보수들이 써먹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 내가 진보를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진보 어떤 장관이 투기했다 그러면 아니 자본주의자네 빨갱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좀 이렇게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사를 공부하더라도요, 우리가 박지원이나 홍대영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자신들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기득권 세력이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야 너도 부자였네, 너도 이렇게 했네, 그걸 가지고 위선적이라고 하는데,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당연히 금수저에서 금수저의 향기가 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금수저가 스스로의 처지를 부끄러워해야 할 유일한 지점은 다른 계층의 사정에 공감할 줄 모르고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관심해버리는 상황, 바로 그 지점에 있고, 그렇기에 그런 행태가 부끄럽다는 것을 잘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 금수저분들이 모순덩어리 위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흑수저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강남에 사는 뭐 몇백억 부자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은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야 너도 부자였네, 너도 이렇게 했네, 그걸 가지고 위선적이라고 하는데,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좌파의 내로남불이니 금수저의 위선 기만이니 하는 등의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좌파 계열의 기득권 인사가 민중과 대중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기만 해도 좌파의 내로남불이라느니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면서 공감도 못하는 자들에 대한 위선만 떨치면서 고결한 척 한다느니 하는 식의 비난을 쏟아부어버리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기득권층에 대한 애매한 반발감이 반사적으로 자극되어 비난은 그 실체가 전혀 밝혀진 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자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지라도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그 지점은 오히려 높이 평가받았어야 될 상황인데 그 지점을 이유로 위선자 소리를 듣고 있는 형국이라니 매우 부당한 일이죠. 같은 잣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이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짐승은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줄 아는 인간과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극히 약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전문 용어로 따옴표치고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힘은 악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하면 사회를 못 바꿔요. 그리고 악해져야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진짜 큰 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든 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작지만 약하지만 선한 마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착한 가운데 힘이 세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